원룸 계약. 이렇게 하면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자취방을 구하려는 분들, 특히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원룸 임대 계약 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깡통전세, 이중계약, 허위매물과 같은 임대차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주로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 특히 원룸에 처음 입주하는 자취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실제로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사기 유형별 대응 전략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문서 5가지. 사기 매물의 전형적인 특징과 실제 사례. 피해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3단계 행동 수칙.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룸 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원룸 임대 계약이란 보통 주거 목적으로 소형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전세나 월세 형태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러한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원룸은 단독주택에서 분리된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아파트에 비해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집주인과 실제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상 존재하지 않는 방을 임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더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원룸 임대차 계약의 사기수법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계약입니다. 이중계약은 가장 전형적인 사기수법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방에 대해 2명 이상의 세입자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계약한 사람은 입주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건물주 어 씨는 동일한 방을 3명에게 각기 다른 계약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열람하여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계약서 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법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사기 유형은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란 집의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을 때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룸의 시세가 8천만 원인데 세입자에게 9천만 원의 전세를 준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은 회수되지 않고 은행 대출 상환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직장인 B씨는 보증금 7천만 원을 계약했지만 해당 집은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고 집값보다 보증금이 높아 경매 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해당 주택의 최근 매매가를 조회하고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 대비 8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사기 유형은 명의를 도용한 불법 중개 행위입니다.
또 다른 위험 유형은 명예도용 또는 무자격 중개인에 의한 불법 중개입니다. 중개인이 본인의 지인 명의나 가짜 임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3가지 필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번호 확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와 계약서 작성자가 동일한지 대조,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및 계약서상 서명 비교. 또한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고 중개사 명함과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자 어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자취생이었던 어 씨는 첫 독립을 위해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썼지만 입주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알고 보니 계약 상대는 실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약한 중개인은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건축물의 월세 계약을 하여 강제 퇴거당한 사례입니다. 직장인 B 씨는 회사 근처 원룸을 월세 40만 원에 계약하고 입주했지만 2주 후 구청에서 단속이 나와 불법 증축된 건물이라며 즉시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세 번째는 깡통 전세 피해를 당한 신혼부부 C씨의 사례입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신혼부부 C씨는 계약을 하고 난 뒤 6개월 지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놓친 탓에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확인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룸 임대차 계약 사기를 예방하는 6가지 실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열람하여 소유자와 부동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유자 실명과 신분증을 대조하고 서명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와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고 중개업소가 등록된 공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가입 가능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을 비교하고 수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싼 전세는 의심해야 합니다. 이 6가지 항목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대부분의 임대차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룸 임대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유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수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면 이 방송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